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피코리아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장은혁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빅피킹이랑 이제 로봇 자동화 기술을 위한 3D 비전 솔루션을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깃 회사 소개 잠깐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깃은 피깃의 모회사인 인터모달엑스라는 2010년도에 설립된 인터모달엑스라는 로봇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제 로봇에 눈을 달아주자라는 취지로 코딩이 없는 사용이 간편한 3D 로봇 비전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2016년도에 피깃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로봇 비전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사는 벨기에에 있고 한국, 독일,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한국에는 현재 경기도 동탄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피깃의 마켓으로는 이제 제조 분야에서 빅피킹, 조립, 그다음 로봇 가이던스를 응용 분야로 하는 산업 자동화 시장에서 이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깃의 제품으로는 이제 일반 사양의 SD 카메라, 그다음 HD급 카메라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모든 카메라는 3D 구조광 원리를 이용한 비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카메라들은 모두 이제 고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로봇에 마운팅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깃의 소프트웨어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코딩을 해서 비전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클릭과 간단 치수 입력을 통해서 비전 세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끔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도 뭐 최초에 설치를 하고 나서 추가 사양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누구나 쉽게 세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되어 있어서 사용에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회사 소개를 마치고 이제 3D 비전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로봇 비전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제 3D 비전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D 비전 카메라,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3D 비전 카메라에서 이제 3D 공간상의 X, Y, Z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점 구름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내고 나면 3D 비전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필요한 영역만 잘라서 이제 추출해주는 뭐 ROI 영역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색상 필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필요한 영역을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에 등록된 찾고자 하는 물체를 등록시켜서 물체를 찾는다거나 혹은 찾고자 하는 형상의 모델을 찾아서 그 물체의 위치 좌표를 찾아주는 이제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어진 물체의 위치 좌표는 카메라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위치 좌표는 로봇이 이 위치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좌표를 어떻게 로봇에 주느냐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로봇과 카메라 간의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작업은 물체 위치 좌표를 로봇 베이스 좌표로 변환해서 로봇에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초에 설치를 하고 나서 카메라를 로봇에 달거나 고정시킨 후에 최초 1회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작업은 쉽게 카메라의 위치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카메라에서 물체까지 거리는 아까 비전을 통해 비전 소프트웨어랑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이고 로봇 베이스에서 로봇 플랜지까지는 로봇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르는 정보가 로봇 플랜지에서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로봇 베이스에서 플랜지에서 카메라에서 물체까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물체 위치 좌표를 로봇 베이스 좌표로 변환해서 로봇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로봇은 자신이 알고 있는 좌표이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TCP가 그 해당 물체에 도달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물체 위치 좌표를 로봇 베이스 좌표로 변환해줘서 로봇에 주는 게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로봇은 그 작업 위치로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3D 비전이기 때문에 이제 평면 XY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XY, Z 그리고 각도에 대한 정보까지 다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피기사의 이제 UI 화면이고요. 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작업은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캘리브레이션 QR 마커가 4개가 보이게 되는데 저 플레이트를 고정된 위치에 내려놓고 로봇을 움직여가면서 총 10개의 포즈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포즈에서 촬영을 통해서 저 플레이트가 보이는 위치 정보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로봇의 그 위치에서의 로봇 정보를 같이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포즈를 등록해서 촬영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로봇 플랜지에서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개의 포즈는 XY, 이 평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5번째, 6번째 포즈는 회전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마지막 4개의 포즈는 각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게 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뒤로는 물체를 찾았을 때 그 물체의 위치 좌표를 저희가 베이스 좌표로 변환해서 로봇에 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로봇 플랜지가 어디에 있는지, 로봇 베이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촬영되는 정보들은 모두 로봇 좌표로 변환해서 주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설치하고 나서 1회 실시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카메라가 충돌이 있어서 틀어졌거나 카메라를 교체했으면 당연히 캘리브레이션 작업은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시면은 동일하게 로봇은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얻어진 좌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응용하고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과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3D 빔피킹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적재된 제품을 꺼내는 것을 빔피킹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요 3D 빔피킹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용접이나 샌딩이나 실링을 할 수 있는 로봇 가이던스 솔루션, 세 번째는 부품 조립을 하기 위한 핏업 솔루션, 그 다음에 박스나 백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박스나 도트 박스 같은 디팔레타이징을 하기 위한 디팔레타이징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빔피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빔피킹은 이제 박스나 플라스틱 박스 혹은 철제 박스에 무작위로 적재된 제품을 꺼내는 작업을 빔피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빔피킹을 현재는 사람이 직접 하나씩 꺼내서 컨베이어에 올려주거나 공정에 투입하거나 지그에 로딩을 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이제 3D 비전이랑 로봇을 활용해서 그 작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에 무작위로 적재된 제품이 들어오게 되고 비전은 지금 상단에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물체 위치 좌표를 로봇에 주게 됩니다. 로봇은 이제 물체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 TCP가 이제 원하는 위치로 가서 물체를 접고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지금 고정으로 달려 있지만 고정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혹은 로봇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고정 혹은 로봇으로 사용해서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잡고 나면 촬영을 계속 촬영을 하면서 매번 촬영해서 하나씩 꺼집어내게 되는데 제품을 끄집어냈을 때 이렇게 무작위로 적재된 경우에는 옆에 있는 제품들이 무너지면서 위치가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매번 촬영을 해서 물체 좌표를 계속 갱신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제품이 아까처럼 무작위로 적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간지가 깔리고 제품이 층별로 쌓이고 또다시 간지가 깔리고 제품이 깔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제품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간지를 끄집어내는 것도 이렇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제품 찾는 것도 비전을 통해서 제품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로봇에 따라서 지금 영상은 로봇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고요. 비전을 통해서 물체 촬영을 했을 때 제품을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촬영을 통해서 여러 개의 제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촬영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제품을 끄집어내면 사이클 타임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좀 더 빠르게 한 번만 촬영해서 물체를 여러 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물체를 촬영을 하고 물체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촬영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정보가 비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서 하나를 잡아갖고 나서 다음 좌표를 줘라라고 명령을 주게 되면은 로봇은 바로 다음 좌표를 주고 이렇게 물체를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제품을 잡았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제품들이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전에서는 또다시 필터링 기능이 있어서 바로 옆에 제품이 아니라 두 개 건너뛴 제품 혹은 500mm 떨어진 제품 이렇게 해서 제품을 전체 10개를 찾더라도 띄엄띄엄 잡아갈 수 있게끔 좌표를 로봇에 전송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제품은 당연히 움직여졌기 때문에 위치가 틀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 위치로 가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끔 좀 더 멀리 떨어진 듬성듬성 떨어진 위치에 대한 제품들만 좌표를 주게 돼서 물체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피팅 솔루션은 이제 물체 위치 좌표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는 툴 모델과 툴 정보랑 이 팔레트 정보를 입력해 주게 되면은 팔레트 사이즈의 영역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툴이 물체를 잡으러 갔을 때 충돌이 있냐 없냐까지 판단을 내려줘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 충돌하지 않는 좌표로 변환해서 줄 수도 있고 혹은 제한을 둬서 그 물체를 잡지 않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빅피킹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요. 무조건 좌표만 준다고 해서 물체를 잡으러 가게 되면 당연히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할 수 있게끔 동작을 만들어서 좌표를 변환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첫 번 촬영에서 잡을 수 있는 제품을 모두 다 끄집어냈다고 판단되면은 또다시 촬영을 해서 또 두 번째 얻어진 좌표들을 찾아서 계속 빅피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라인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전이랑 로봇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은 보시면 제 하단에 저런 별도의 기계물이 있습니다. 제품이 저렇게 작고 제품끼리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에 로봇 툴이 그 물체를 잡을 때 옆에 외부 제품들과 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제품을 흐트러주는 기계를 설치해서 제품끼리 충돌이 없게끔 만들어준 상태에서 상단의 비전을 통해서 물체 위치를 찾아서 로봇에 주게 되면 로봇은 물체를 잡아서 원하는 공정에 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별개로 또다시 어떠한 제품을 잡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공정에 방향성이 항상 동일한 위치로 내려놔야 되는 경우에 제품이 무작위로 적재되어 있으면 제품이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뒤집어진 제품을 당연히 찾아줄 수가 있죠. 찾은 다음에 로봇이 그 물체를 잡았을 때 로봇이 반전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반전지를 하나 설치해 주게 되면은 잡고 나서 반전지에 갔다가 다시 물체를 잡아서 마지막 최종 투입 공정에는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피킹 같은 경우에는 비전과 로봇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외부 조건들을 추가해주면 좀 더 낫게 좀 더 좋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로봇 가이던스라고 해서 비전을 가지고 가이던스 하는 영상과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가이던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로봇 가이던스도 동일하게 물체의 위치 좌표를 찾는 것까지 맞고 로봇이 어떠한 좌표를 가지고 나서 티칭된 정보를 동일하게 하고자 할 때 저희가 로봇 가이던스라고 부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물체를 찾았을 때 이렇게 물체 좌표를 먼저 찾아서 로봇에서 그 물체 좌표를 가지고 사용자 좌표계로 변환해서 티칭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봇 TCP 끝단부가 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티칭 포인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티칭 포인트를 만들 때 저희가 찾아준 좌표계를 가지고 사용자 좌표로 적용해서 티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물이 들어왔을 때 대상물의 위치가 틀어질 수도 있고 각도가 틀어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럼 비전을 통해서 그 틀어진 정보를 다시 촬영을 해서 좌표를 갱신시켜주게 되면 로봇에서 나머지 티칭 포인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됨으로써 저 동일한 라인을 따라서 티칭된 정보가 그대로 따라가서 티칭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것을 로봇 가이던스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자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여기는 고장 중고 샌딩 자동화 기술 개발 테스트장인데 고장 공장에서 작업 시에 나오는 고물들을 샌딩을 통해서 고물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테스트를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빨리 들고 싶은데요. 비전을 이용해서 차체에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하고 트러징이나 이런 걸 고정을 하고 그리고 로봇가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네, 맞아요. 비전을 측정을 해서 차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번에 소개될 기술은 차체 스몰 파트 로딩 자동화라고 해서 아까 회의 때 빈 피킹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빈 피킹이라고 해서 무단 적재되어 있는 파트를 찝어서 정렬해주는 작업을 로봇이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로봇으로 자동화한다. 그럼 먼저 작업자가 대박. 정말 빠르네요. 3D 디자인을 찍고 한번 파트를 이렇게 꽂혀요. 약간 인형 박스 같아요. 인형 뽑기 같은 동일한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3D 디자인이라서 물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누울지를 인식을 한 다음에 정렬을 해줘요. 이 기술을 신기술이라고 들었는데 모자나 공장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신기술을 개발을 했고 올해 라인에 적용될 예정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파트를 계속 확대해 나가서 빈피킹 기술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빈피킹 기술 정말 신기했는데요. 앞으로 공장에서 기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가이던스랑 빈피킹 둘 다 이제 하나로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었고요. 이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가이던스와 같이 이제 중도 샌딩을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각 로봇 뒤쪽에 로봇 4대가 보이시면 로봇에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동차 라인 안에서는 작업을 할 때마다 차마다 도어의 열림 개폐량과 후드의 개폐량, 그다음 트렁크의 개폐량, 그다음 차체 바디의 변화량이 다 다릅니다. 매번 차가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비전을 통해서 그 변화량을 촬영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기준 좌표 대비 얼마나 틀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갱신시켜 줌으로써 저 샌딩 툴은 항상 이제 보물이 있는 곳에 가서 정확한 위치에 가서 샌딩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로봇 가이드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똑같이 가이던스 영상인데요. 이것은 이제 카메라를 상단에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하부에 이런 중량물, 이것은 이제 지게차 후면부인데 후면부를 전면을 샌딩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D 비전을 쓰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는 저 중량물이나 어떤 제품들이 항상 동일한 위치, 고정된 위치로 정렬시킬 수가 없는 조건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위치가 매번 들어올 때마다 위치가 틀어지기 때문에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항상 동일한 위치, 특징된 포즈로만 가서 작업을 해야 되지만 저렇게 3D 비전을 활용하게 되면은 제품이 어떻게 틀어지든 각도가 어떻게 틀어졌던 그 정보를 찾아서 알려줬기 때문에 로봇은 자신의 피치 포인트들을 이 제품에 맞게끔 따라서 동일한 원하는 위치에, 특징된 위치에 가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라고 해서 조립에 필요한 이제 피드업 엔진이라고 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툴이 잡고 있는 저 P1이란 제품을 부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워닝 디스크판을 모재라고 했을 때, 부재의 위치도 툴을 잡았을 때 위치가 틀어질 수 있고, 모재도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전을 통해서 부재와 모재를 둘 다 촬영해서 그 위치 좌표를 정렬시켜주고, 항상 동일한 위치에 내려놓을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것을 이제 피드업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 영상으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철골 구조물 H빔이고 그 안에 이제 보강 파넬들을 항상 동일한 위치로 가져다 줘야 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 H빔을 모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지금 하단부에 저 브라켓을 이제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브라켓은 지금 로봇에 부착돼서 움직이고 있고, 부재도 지금 움직여가면서 위치를 바꿔주고 있고, H빔도 위치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럼 좌측 사진에 보시면 두 개의 위치를 찾아서 한번 정렬시켜주고 나서 다시 재촬영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로봇에 알려주게 되면, 로봇은 비전에서 준 좌표만 가지고 받아서 해당 위치로 도달했다가 한번 이동했다가 원하는 위치에 최종 쪽까지 그렇게 가게끔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두 개의 위치를 찾고 한번 정렬시켜줘서 다시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원하는 위치로 최종적으로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피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비전에서 역할은 물체의 위치 좌표를 찾아주는 것이다. 뭐 빔피킹이 됐던 로봇 가이던스가 됐던 모두 다 이제 동일한 작업을 한다. 비전에서 하는 역할은 그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팔레타이징이라고 해서 지금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박스나 이제 버켓이나 도트박스, 플라스틱 박스, 백스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이제 나무 팔레트 같은 곳에 이렇게 쌓여서 당겨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디팔레타이징 엔진을 통해서 물체 위치 좌표를 찾아서 로봇에 주게 됩니다. 로봇은 바로 자신의 좌표를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작업 없이 바로 그 위치에 가서 제품을 하나씩 꺼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물체 순서도 지금 보신 뭐 1, 2, 3, 4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 순서대로 원하는 순서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제품을 찾아서 높은 제품부터 순서를 정해줄 수도 있고, 뭐 혹은 제일 왼쪽 제품부터 찾아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로봇에 전송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의 원하는 작업을 쉽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네, 또 뒷발등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은 사축 로봇을 사용했고, 카메라는 지금 저 로봇 툴 끝에 녹색깔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달아서 카메라를 달아서 사용하면 좋은 점은 여러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 하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당연히 매번 촬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촬영할 때 그 시간이 당연히 지체가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뭐 10초, 20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하는 시간, 뭐 1초, 2초 이런 식으로 잠깐 촬영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탐지하는 시간 동안은 로봇이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그 1초, 2초 정도는 잠깐 대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정된 경우에 이 로봇에 단 경우에는 장점은 여러 영역 커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어디에서든 촬영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이클 타임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고정인 경우의 장점은 당연히 촬영을 하고 나서 물체를 로봇이 행하는 동안 다시 촬영하고 다음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 한 영역에 대해서만 볼 수가 있다. 혹은 카메라를 움직여서 별도 외부 장치를 달아서 움직여서 촬영을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별도 기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실제로 라인에 투입을 할 때, 적용을 할 때 어떤 게 좋을지는 실제 저희 쪽에 문의하셔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좀 이제 컨셉을 잡으셔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해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